저는 모우소프트의 정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아틀란시안 뱀브를 이용한 이상적인 데브 테스트 옵스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데브옵스라는 환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나빠서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분들 이름 적어놨다가 이렇게 선물 드리세요. 네. 저희 데브옵스라는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아직 데브옵스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올해 4월 달에 보스턴에서 에자일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이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에자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데브옵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세계의 트렌드는 데브옵스를 뛰어넘어서 데브 테스트 옵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데브옵스도 잘 못 갔죠. 그런데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환경들과 그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브 테스트 옵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이렇게 뭐라고 영어로 써 있고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얘기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 있는 거를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글인데도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나 줘버리기로 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컬처라는 거, environment라는 거, build, test, releasing 이렇게 5가지의 굵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블라블라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실천 방법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DevOps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서 끝때까지의 지속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테스팅, 릴리징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고유한 개발 문화이고 환경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아틀란시안 문서에 나와 있던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데브옵스라는 책에서 제가 한 꼭지를 카피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네, 인터넷에서 구글하면은 그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있고, 꼬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데브옵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브옵스는 무엇이냐 했을 거고에, 콜래보레이션이다, 오토메이션이다, 또는 스몰이다, 어떤 사람은 스위칭이다, 인프라이즈 코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데브옵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거나 정확하게 데피니션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반은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반들은 대충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아틀란시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frequently deployment를 30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다. 또는 failure 해주는 것들이 60% 이상 줄었다. 그 다음에 success rate가 60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fast recovery가 160배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렇게 오버워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게 되면 얘는 아시죠? 이게 뭐 하는 사이트인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는 되게 유명한 영화를 스트리밍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같은 것도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데브옵스를 도입을 했고, 데브옵스 도입에 의해서 릴리즈를 하루에 100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50밀리언에 대한 디플로이먼트가 1년에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되게 저거 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틀란시안 고객들의 63%는 데브옵스를 이미 어댑션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이렇게 손 드신 거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아틀란시안 이 서밋에 처음 참석하신 것 같긴 한데 이만큼 아틀란시안은 앞서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틀란시안을 통해서 아틀란시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통해서 데브옵스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워터폴 방법론과 데브옵스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워터폴 환경은 잘 아시죠? 우리가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이터레이션이 되게 긴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테스트가 맨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사실은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확인되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뭘 했었냐면 협의를 했죠.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끝에 가서 달라진 모습과 저 모습과 내 상상이 틀렸어 하면서 맞추는 협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는 포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데브옵스는 메비우스의 T처럼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처음에 플랜하고요, 빌드하고, 컨티뉴어스하게 인테그레이션하고, 디플로이하고, 오퍼레이트하고, 피드백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이터레이션이 짧아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아까 코끼리 앞다리를 만지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데브옵스는 스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텐저블하고 비저블한 상태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구사항을 내놓고 그것에 의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데브옵스라고 보시면 돼요. 에자일은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 방법론은 에자일이고요. 그거를 적용한 환경을 우리는 보통 데브옵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텐저블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비저블한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브옵스 환경을 적용하시게 되면 빨리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워터폴 방법론에서는 목업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목업을 만들고 나면 뭘 하냐면 프로토타입은 버린다. 이게 워터폴 방법론의 원칙이에요.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은 버린다. 에자일은 달라요. 데브옵스는 다릅니다. 에자일은 만들어진 목업이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계속 살을 붙여 나간다. 그게 에자일과 워터폴 방법론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브옵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의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플랜하고 매저하는 겁니다. 에자일 방법론은 데브옵스 방법론은 에자일을 기반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린이라든가 에자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거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하고 테스트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내놓은 사람과 실제로 BA라든가 개발하는 사람들 간의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합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저블하고 텐저블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 에자일 방법론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테스트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테스팅 및 운영 시스템의 유사한 가상화 시스템 기반의 테스팅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에자일 데브옵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플랜 단계하고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빌드에서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오토메이션 테스트와 오토메이션 빌드에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기존의 워터폴 방법론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환경을 데브옵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하고 디플로이입니다. 새로운 그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빨리 고객한테 피드백을 전해줄 수 있는 자동화된 배포 환경이 갖춰야 돼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모니터하고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까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비우스 띠의 맨 마지막이 피드백이었는데 이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빨리빨리 반영되고 그것에 의해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데브옵스의 다섯 가지 핵심 프랙틱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릴리즈 플래닝입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컨티뉴어스 테스트,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앤 피드백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릴리즈하고 플래닝과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아틀란티안 솔루션의 지라라든가 컴플런스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떨어질 뻔했네요. 네.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빌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빌드만 되면 뭐합니까? 빌드된 결과를 테스트하셔야 되겠죠. 테스트된 결과가 만약에 제대로 돼 있다 하면은 디플로이 돼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한 디플로이,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디플로이,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되는 이런 환경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브옵스의 그 컨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데브옵스가 뭔데 데브옵스를 도입하면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의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Shift Left입니다. 기존의 워터폴 방법론 같은 경우는 쭉 플랜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단계들이 폭포가 떨어지듯이 작업이 됐습니다. 개발에 왔는데 설계가 잘못됐으면 돌아가기가 무지 힘들어요. 폭포수에서 물이 떨어진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데브옵스는 이것들을 짧은 이터레이션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변경되는 모든 사항들이 테스트돼서 개발에서 테스트된 내용들이 빨리빨리 래피드리하게 반영되고, 반영된 내용들이 테스트 환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버그들이 잡혀서 테스트로 넘어가고, 테스트에서는 인티그레이션 돼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내용들이 다 통합된 상태에서 펑셔널 테스트, 기능 테스트를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그 단계에서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들을 겪고 그 겪은 과정들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가 될 요소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스테이징 단계로 넘어서 억셉턴스 테스트 할 때 UAT 단계에서도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겠죠? 빌드가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빌드된 환경이 빨리빨리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래피드리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제공이 돼야지만 데브옵스의 환경이 잘 갖춰지고, 그것에 이어서 Shift Left라는 대전제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빨리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데브옵스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틀란티안에 있는 그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데브옵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단계에서는 지라 소프트웨어와 컨퍼런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로 넘어가선 빅버켓이라든가 지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부분에서는 여기서 빌드는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를 빌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단계로 와서는 뱀부하고 빅버켓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서비스 데스크와 컨플런스, 그 다음에 이쪽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지라 소프트웨어, 뱀부, 빅버켓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컨티뉴어스 피드백에서는 서비스 데스크,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아틀란티안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데브옵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그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그 아웃풋이 지속적으로 빌드가 돼야 합니다. 그 빌드되는 환경을 저희는 멤버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젠킨스 이런 것들을 많이 대부분 회사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젠킨스보다 뱀부가 좋은 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희 부스로 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뱀부는 그 컨티뉴어스하게 딜리버리하고 빌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플렉스블한 파이프라인, 익스텐드 앤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이 그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빌드를 실제로 배포 프로젝트의 빌드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빌드가 되고 빌드되는 아웃풋들은 실제로 그 어딘가에 떨어져야 되고 그 떨어진 것들이 디플로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티팩트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빌드 프로세스 및 사용자 권한 등에 대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스케줄에 의한 자동 또는 수동 배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플렉스블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드리는데 빌드를 자동화한다는 게 빌드 머신만 둬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빌드할 수 있는 머신이 있어야 되고 빌드가 끝나고 나면 빌드된 결과들이 어디엔가 디플로이 돼야 합니다. 빌드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중에 가장 그 레커멘드를 해드리는 환경이 더커입니다. 요즘 더커에 대해서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여기는 뱀부는 빌드를 할 때 더커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더커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더커 이미지를 가다가 땡겨다가 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빌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자동으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마존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려고 해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빌드 환경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가상화된 이런 더커라든가 아마존 같은 환경들을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서버에서 빌드 서버를 통해서 빌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해진 빌드 환경에서 빌드가 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것들하고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려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엔티스크립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환경들하고 인티그레이션 해서 빌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Git 같은 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Git에서 우리가 커밋을 할 때 자동으로 빌드되는 환경이 돌아가고 빌드가 돼서 빌드가 이상이 없다면 Git에다가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 트렁크로 머지되게 또는 뭐 다른 브랜치로 머지되게 이런 식으로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굿해요. 이런 액션들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내가 커밋을 땅 때리면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다 하면 여러 명의 각자 브랜치에서 작업하시다가 땅하고 브랜치에서 다음 그 QA 브랜치로 머지를 딱 시키는 순간에 빌드가 돌아가고 빌드 결과가 뚜루룩 하고 레포트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빌드가 다 끝났다? 그 상황에서 개발 브랜치에서 QA 브랜치로 머지를 해야 된다? 또는 인티그레이션 브랜치로 머지를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레이티스트 빌드가 끝나는 시점에 인티그레이션 브랜치로 자동으로 지가 머지를 날려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뭘 할 수 있냐면 개발자들이 빌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빌드 자동화 환경을 실제로 저희가 적용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개발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발자가. 근데 모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듈들이 다 인티그레이션 돼야지만 얘가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 파트별로 빌드가 돼야 되고요. 빌드된 결과들이 인티그레이션 돼서 인티그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합의의 그 작업을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 팀이 있으니까 여러 팀에서 내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빨리빨리 테스트해서 내 기능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빌드를 기다리고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기다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웨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데브옵스 환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고 있어야 되니까 웨이팅하는데. 그런데 이 빌드 자동 환경을 적용함으로써 하루에 30번까지 빌드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뭐였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00번이 빌드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빌드가 자동화됨으로써 내가 변경된 것들이 빨리빨리 인테그레이션 돼서 다른 시스템하고 붙여서 테스트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고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빨리 많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딜리버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딜리버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냐 하면 소스가 빌드되고 나서 서버에 반영되거나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딜리버리 환경은 그보다 더 복잡한 환경을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빌드와 릴리즈와 디플로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빌드라는 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나서 수정된 프로그램이 쉽게 말해서 그냥 빌드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젠킨스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뱀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컴파일되는 환경을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드된 결과들은 뭐가 일어나냐면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개발하고 옆에 사람이 각 팀별로 개발한 내용들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빌드되는 환경들이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묶어지고 나서 이건 뭘 하죠? 각각의 시스템으로 배포가 돼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자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보통 요거를 릴리즈 또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마다 쓰시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때 릴리즈 관리는 뭘 포함할 수 있냐면요. 요 각각 아티팩트들, 그러니까 빌드된 결과들의 버전과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을 때의 결과의 버전, 이런 것들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릴리즈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각각의 서버들로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A, 시스템 B, 시스템 C 세 개의 시스템이 합해져서 QA나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요 시스템들이 매번 갖춰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한번 그 기존의 워터폴 방법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개발이 끝났어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테스트하려고 테스트 팀에다가 테스트 서버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프라 팀에서 무슨 피드백이 오죠? 네, 서버 만드는데 2주 걸립니다 하는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PM이 난리를 합니다. 야, 프로젝트가 막바지 왔는데 그거 2주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돼? 빨리 만들어.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2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뭐냐면 물리적인 서버를 가지고 OS를 설치해야죠. 네트워크 구성해야죠. DB 깔아야죠. 웹이나 와스 깔아야죠. 거기다 우리가 시스템하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집어넣어야죠. 서버 디플로이 해야죠. 이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봐도 2주가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데브옵스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플로이 환경들이 래피딜리하게 그리고 빨리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가상화 환경이 전제돼야 됩니다. 가상화 환경이 돼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도커 같은 환경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환경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클라우드 환경 뭐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퍼블릭이든 클라우드 환경이 있다고 하면 그런 환경들에서 내가 필요한 환경들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프라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최근에 디플로이 해주는 솔루션들은 단순히 인프라만 디플로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의 사양을 정했다. 거기에 들어가는 OS, 거기에 들어가는 DB는 몰라. 우리는 오라클로 할 거다. 오라클에 11 버전을 할 거다. 12 버전을 할 거다. 그럼 오라클의 SID는 뭐다.
그리고 와스는 뭘 쓸 것이다. 와스 버전은 뭘 쓸 것이다. 와스 서비스 네임은 뭘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해놓게 되면 그 정해진 거에 의해서 서버가 하나가 빵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하시면 됩니까? 데이터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빌드한 결과 거기다 디플로이 해주면 돼요. 그것도 사람이 하느냐? 데이터 때려 넣는 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디플로이 환경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빌드된 결과를 집어넣는 것도 시스템이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로 줄 수 있냐면 2주가 2시간으로 줄 수 있습니다. 2시간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죠? 네,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져요. 그 서버가 마음에 안 든다? 테스트해보니까 에러가 많다? 날리고 다시 구성하면 돼요. 날리고 다시 구성하려고 했더니 워터폴 방문에서 얼마가 걸려요? 또 2주가 걸립니다. 서버 다시 밀고 데이터 다시 해서 다시 묶고 해야 되거든요. 언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2주가 소요됩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가상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릴리즈 매니지먼트 해주는 솔루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사실은 아틀란시안 제품에는 이 부분은 없어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엑셀 릴리즈라는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에서 제공되는 엑셀 릴리즈라는 제품은 데브옵스를 완성하고 파이프라인을 하기 위해서 릴리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드된 결과들에 대한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실제로 타겟 시스템, QA나 스테이징이나 이런 시스템들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빌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릴리즈할 수 있는 레디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디플로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화된 환경들을 내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환경을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디플로이하고 자동으로 빌드된 결과를 엑셀 릴리즈에서 뽑아다가 덴브에서 빌드된 결과를 엑셀 릴리즈에서 뽑아다가 자동으로 그 타겟 시스템에는 디플로이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뭐 일주일이나 2주가 걸렸던 환경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기본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데브 테스트 옵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어스 테스트는 사실은 빌드되고 디플로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워터폴 방법론에서 그 UAT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좀 큰 것들은 UAT를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자 이러한 것들을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돈 주고 밥 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바지에 가서 UAT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컨티뉴어스 테스팅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워터폴과 애자일의 테스팅 방법론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워터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어널리스, 디자인, 코드, 테스트 해주는 이 환경들이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앞에서 밀려왔기 때문에 얘는 쭉 줄어서 처음에 계획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뭘 하죠? 릴리즈를 합니다. 그런 환경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자일에서 테스팅은 지금 보시는 것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터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텐저블하고 비저블한 형태로 테스트 가능한 상태의 소스 코드나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뭐가 좋아지겠죠?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의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희 회사가 신뢰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애자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시프트 레프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한테 제공드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테스트, 빌드,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저걸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여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썼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가 좀 이상하다 하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가 이상한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스펠링을 틀리게 해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틀리게 해놨겠죠. 전 사실 고심했어요. 이 자료를 넘겨드리면 혹시 저 스펠링을 고치지 않을까 하고 고심을 했는데 다행히 안 고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안 고치시. 이유가 있으니까 빨간색을 해놓고 해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틀린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해서 책으로 나눠드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한 부에 출력하는데 10,000원씩만 잡아도 오늘 참석하신 분이 대충 잡아도 한 수백 명 되실 텐데 수백만 원이 저 때문에 저의 잠깐의 실수로 저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발견했다, 이미 출력된 상태에서 발견했다 그러면은 꼼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저거 글씨를 고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고칠 겁니다. 아니면 미안하다고 뭐 다른 종이 방법을 택하겠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플로이가 되고 나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가 되고 나서는 이런 작은 실수 하나도 여러분한테 큰 데미지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야, 임포턴트 단어도 몰라? 쟤는 중학교도 안 나온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테스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현재의 트렌드가 퀄리티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지나 데브 테스트 옵스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다. 테스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길래 제 시리가 또 반응을 하는 줄 알고. 예. 아이폰 5를 바꿨더니 가끔 시리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안 했는데 요새 테스트 잘 안 하나 봐요, 얘들이. 아이폰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만족도가 진짜 짱이었어요. 근데 요즘 가서 리부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폰을. 아이폰 가지고 리부팅 해보기는 제가 4인가? 그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네. 테스팅이 뭐냐? 여기서의 우리의 테스팅을 보게 되면 테스팅에 대한 부분은 살짝 부족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코드 인스펙션 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틀라시안 솔루션 안에 있어요. 하지만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을 풀리 저희가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토메이션 테스트 해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메이션 테스트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것들을 100% 오토메이션에서 테스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는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냐 iOS냐를 가지고 고민하진 않아요. 안드로이드의 엄청난 버전과 다른 화면 사이즈와 브랜드마다 다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디플로이해서 그것들이 잘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 거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잘 됐어. 근데 고객은 막 에러 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다 테스트할 수 없어요. 또는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은 IE11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IE11 환경을 다 쓰나요? 아니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IE7 쓰면서 나 거에선 안 돌아가요. 뭐 이러신 분들 많아요. 아니라고 하시면 거짓말이시죠.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개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다 자동화해서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데브옵스를 할 수 없나요? 네.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방식에 따라서 테스트 환경을 가상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솔루션들이 아직 검증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노연하긴 합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솔루션 역시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뭘로 관리하시죠? 엑셀로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엑셀로 관리하지 않고 툴에서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자동화된 내비게이션 통해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라 같은 거하고 붙여가지고 테스트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지라에다가 바로 디펙을 발송해서 지라 디펙으로 등록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드리고요. 다른 시스템과 인텔가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해줍니다. 저희 이런 테스트 관리 솔루션을 통하게 되면 디펙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지라 소프트웨어에 바로 디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틀에서 제공해드려요. 이런 환경들을 사용하셔야지만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런 솔루션이 없다니까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툴을 쓰시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 걸리던 거를 하루나 이틀로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데브옵스 환경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솔루션하고 이런 거 쭉 설명드렸는데 제가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10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데브옵스라고 하는데, 데브 테스트 옵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 환경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라를 통해, 깃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게 되면, 빅버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깃은 커맨드로 쭉 하잖아요. 빅버켓이라는 제품은 커맨드가 아니라 UI 환경에서 브랜치를 만들고 브랜치 만드는 것을 커밋하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좀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젊은 세대를 커맨드를 뭐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합니다. 저만 해더라도 유닉스를 사용하고 VI를 사용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커맨드에 대한 불편이 별로 없어요. 썸타임 커맨드가 더 편하기도 합니다. UI를 막 끌어다 놓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은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써보니까 저도 UI가 편해요. 그래서 윈도우가 편합니다. 유닉스보다는. 그래서 빅버켓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그러면 커밋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뱀브에서 자동으로 빌리빌리 하고 빌드를 합니다. 내가 명령을 때리지 않아서 빌드를 했어요. 빌드하고 나서 뭘 하죠? 빌드된 결과들을 빌드 완료됐다고 지라 소프트웨어에 빵 하고 때려줍니다. 그럼 지라 소프트웨어에서 보고 완료됐구나.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죠? 테스트를 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테스트 해주세요 갑니다. 그러면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큐테스트나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하고 테스트된 결과에서 디팩이 발생이 되면 다시 그 지라 소프트웨어에 디팩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완료가 됐다 하게 되면 디플로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QA나 스테이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사이클 더 돌 수 있습니다. 되고 나서 문제가 없다? QA 테스트를 요걸 가지고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이클들이 쭉 돌아가면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환경은 뭐가 안 갖춰져 있냐면 여기까지 잘 갖춰져 있어. 빌드 되는 데까지는 어느 회사나 대부분 다 갖춰 있습니다. 하지만 요 테스트로 확인되는 환경들은 수동으로 다 하고 계시거나 엑셀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된 차스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동화하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 환경도 내가 갖춰져 있다. 나는 젠킨스 가지고 우리 운영 서버에다 잘 넘기고 있어. 소스 넘기고 디플로이 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플로이는 단순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바이러먼트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세대가 됐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환경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다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세대로 변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디플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갖추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 브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빅버켓에서 브랜치를 하나 딱 만듭니다. 그러면 브랜치가 만들어졌어요. 개발자들은 그 브랜치를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뭘 할 거냐 하면요. 만들어진 거에서 그 코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요즘은 코드 리뷰는 다 합니다. 안 하시나요? 하셔야 합니다. 하십시오. 코드 리뷰를 하고요. 코드 리뷰된 결과들을 뭘 하냐면 자 이제 코드 리뷰 끝났으니까 빌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드 요청이 어디로 가죠? 자동으로 뱀브로 갑니다. 뱀브가 빌드를 쭉 합니다. 뭐 젠킨스로 하셔도 돼요. 젠킨스가 빌드를 쭉 합니다. 빌드된 결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아까 이런 테스트 솔루션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쭉 진행하고 테스트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이 솔루션 안에는 테스트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 일반 앱이라든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러닝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자동화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저쪽으로 하시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페일이 났어요. 그럼 뭘 하죠? 제가 소프트웨어에다가 디팩을 던집니다. 디팩을 던지면 개발자한테 전달되겠죠.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걸 보고 뭘 합니까?
네, 리워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킨 놈도 찾아내야 되고요.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모듈도 찾아내야 되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잘못한 일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고객한테 전달되기 전에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뢰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패스가 됐습니다. 패스가 되면 뭘 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거는 끝나고요. 패스된 경우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소스는 뭐가 되죠? 테스트가 완료되고 스테이블한 소스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단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브랜치들이 이렇게 제가 단순한 하나의 브랜치만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개발자가 여러 명이었을 때 또는 모듈이 여러 개였을 때 어떤 형태의 브랜치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고민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버전 관리, 형상 관리 하고 있어요. SVN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하시지만 실제로 걔는 쓸모있는 브랜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빌드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브랜치 전략들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빌드를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배포 요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툴에 의해서 배포가 됩니다. 이게 뭐 테스트냐 스테이징이냐 개발이냐에 따라서 현재 돌고 있는 버전들이 뭔지를 다 나오게 되고, 그것에 내가 필요한 시스템으로 디플로이를 확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타겟 스트림에 현재 빌드된 내용들이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는 새로운 테스트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테스트 환경도 여기서 구성해 주게 됩니다. 이런 환경들을 갖춰주시다고 하면 데브옵스 환경과 테스트 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데브 테스트 옵스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물음표를 넣어놓은 이유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라고 하는데 질문 받을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 나가시면 저희 부스 있고요. 맨 마지막에 아마 통합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세션이 있으시죠, 유 대표님? 부스에서만 하면 된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